네,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스파이크지에서 문제의 인터뷰가 보도가 된 이후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월드킴과 소속사 라이언넷이 그동안 뭐 진행을 좀 하는 건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그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든지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뜨이는 것이 유튜버에게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기관은 더 스파이크지 쪽이 뭐 당연히 그거는 기사로 나와 있는 거 다 봤으니까 아는데 그러면은 요 유튜브 채널이 어디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확실치는 않죠. 어디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짐작 가는 곳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레이 트윈스라는 요 채널인데요. 요게 옛날에도 좀 제가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원래 여행 채널이었습니다. 여행 채널이고 규모가 작은 채널이었어요. 뭐 한 구독자 2, 3천 정도. 근데 이 취미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루마니아에서 그게 우연인지 팬이라서 정말로 찾아가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루마니아에 진출한 그 쌍둥이들과 인터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팬심을 드러내는 영상을 올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채널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행을 거의 다루지 않고 채널 명도 바꿨고요. 옛날에는 뭐 유럽 여행 이랬는데 쌍둥이 팬 채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랜만에 제가 봤는데 60만이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아무래도 독점적이잖아요. 이게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면서 쌍둥이의 팬임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세계에 거의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보통은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영상만 짜집게 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기사만 이렇게 퍼온다든지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마련인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쌍둥이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채널이 급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을 라이언넷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예고한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요. 요 채널 운영자도 본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얼굴 까놓고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예,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죠? 잘못 만났어. 여러분들도 잘못 만났어. 괜히 파리지랑 편들다가.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치금 많이 넣어주세요. 예, 영치금. 나도 누구처럼, 예, 영치금 좀 받아보자. 예.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죄값 받으라고 징역형 판결이 나왔는데 영치금이 몇 억씩 쌓인다면서요. 예, 나도 좀 영치금 좀 받아보자. 자, 그래서 원래는 쌍둥이 자료만 올리다가 최근에는 월드킴을 저격하는 쪽으로도 그 채널의 방향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스파이크지의 보도가 기폭제가 돼서 이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은 라이브가 몇 개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두세 개 있는데 이제 그냥 잠깐 그거를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잠깐만 봤는데도 특이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몇 개를 보시죠. 일단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내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요구한 1억이 크긴 큰 액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저거는 되게 악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뭘 특이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사망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무슨 형사사건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금은요, 가해자들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합의금은요 3천만 원 내외예요. 3천만 원 내외. 사람이 죽어도 재벌 회장 아닌 이상. 네? 그런데 1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학폭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재용 선수한테는 거짓이지만 가짜지만 학폭이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슈화 시키려고,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무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뺏는 그런 사건을 발생했는데 3천이 많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쌍둥이 팬들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는 있을 건데 논리가 이거죠.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도 3천이면은 충분한데 10년 전 그거 때문에 뭐 1억을 요구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살인은 3천이면 다 합의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자 요렇게 된 게 사실은 그 쌍둥이들이 몇 년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터졌겠지만은 조금 일찍 터진 게 뭐냐면은 인스타로 이다영이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올린 것이 발단이 돼서 그 피해자들이 본인이 옛날에 우리 괴롭힌 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네라는 그런 분노 때문에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피해자 배후 조사 필요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JKF님, 제이크 형님 진짜로 연탄지가 뭔지 아시겠죠? 전 이다영이 인스타 올린 거랑 자칭 피해자들이 미초한 거랑 단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우연 아니에요. 타이밍이 절묘해요. 배후 세력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거 밝혀야 돼요. 수사해야 돼요. 이거.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있을 때 급습해야 돼. 이제 총 공세를 펼쳐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그때 때려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 싹싹 빈다고 미안합니다. 주인이 미안해요 할 때 봐주면 안 된다고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심판을 정의의 칼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요. 정의의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 쳐야 된다. 안 그러면 밤새 자는 내내 윙 하면서 붙었다가 뭐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하는 거예요. 똥파리 되는 거예요. 또 알 까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 이다영이 저격글을 올리니까 바로 그 피해자들이 폭로를 했거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그 시기가 너무 신속하고 빠르게 그런 폭로글이 올라오니까 그 폭로를 뒤에서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면 킴이 시켰다는 겁니다. 이분의 말의 뉘앙스는. 왜냐면은 킴이 쌍둥이를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인스타로 폭로가 돼가지고 킴이 자기가 위치가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옛날에 그 피해자들을 그거 금방 찾아내가지고 중학교 동창들을 찾아내가지고 너희들이 역으로 폭로를 해라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죠. 사극 같은 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천하 이런 데서 정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상대가 폭로하기 전에 먼저 뒤통수를 쳐서 폭로하는 이런 전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옛날에 중학교 때의 그런 사태를 킴이 알고 있을 정도로 킴은 해외에서 10년 이상 완전히 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역 여중에서의 그 사태를 터키에 있던 킴이 들을 정도로 그게 되게 유명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 물리력도 굉장히 유명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뭐 잘 보십시오. 그만큼 유명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들어보시죠. 무슨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자 배업이나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구단이나 모두들 그 선수 눈치 보기 바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권력이기에 모두들 약속한 것처럼 입을 다무는 건지 진심 궁금하네요. 그 입 쳐닫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밥줄 끊길까봐, 두 번째 돈줄 끊길까봐, 아니면은 가족 친지 지인이거나 다 같이 혈연 지연 학연 다 엮여있는 그런 카르텔이거나. 카르텔이에요. 결국은 카르텔, 마피아예요. 마피아 집단. 이거 쓸어버려야 됩니다. 누구의 사촌 누나가 어디 감독하고 있고 누구의 삼촌이 어디에서 이사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킴을 중심으로 킴의 지인,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지인들이 배구계를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다 킴 지인, 당연히 킴 지인이지. 킴이 배구를 몇 년을 했고 국가대표를 몇 년을 했으며 그걸 다 쓸어버려야 된대요. 킴을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을 배구계에서 쓸어내야 된대요. 킴을 모르는 배구인이 있습니까? 킴하고 관계가 없는 배구인이 있어요? 월드킴은 실질적으로는 배구계에서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그러다가 저 큰언니도 키가 크고 해가지고 큰언니가 먼저 배구를 하다가 그거 따라가가지고 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시작을 해왔고,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 후보 선수를 면치 못했고, 나중에 키가 크고 실력이 늘면서 조금 명문 고등학교, 자 한일전산여고라는 데를 나왔고 국제 주니어 대회를 휩쓸다 보니까 프로에 가서 드래프트 1순위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해외 진출을 막 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본인의 배구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대표 라든지 배구협회 간부라든지 이렇게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주변의 선수들하고 인맥이 쌓아진 거지. 무슨 킴이 누구를 꽂아주고 그런 겁니까? 킴이 지인들을 배구계에 꽂아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가해자들의 그런 특징들이 자기가 가해를 한 사실을 피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금은 이제 물론 팬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니 카르텔이라는 거는 쌍둥이 쪽이 카르텔이죠. 쌍둥이 그 가문은 원래 금수저였습니다. 스포츠계의 금수저. 아버지도 육상계에서
쪽에서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국가대표 세타 출신의 국가대표 주장을 했었고, 현재 그거 알잖아요. 국가대표 여자 배구 친목 모임, 여자 배구 쪽에서 좀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모임의 핵심 멤버고, 카르텔이 쌍둥이를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 태광기업이라든지 흥국생명 그 윗선들도 쌍둥이를 밀어주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유튜버는. 자,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짧았나 모르겠네요. 자, 요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